저야 뭐 이황재 교수님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교수님께서 뭔가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한테 비장의 무기가 있다. 너무 놀라운 물질인데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TV에 대단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많이 익숙하신 분이시죠. 동안성형의 선두주자입니다. 바로박이 클리닉의 안재상 대표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분인데요. 이황재 박사님의 수제자이시고요.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 교수로 재직 중이신 강재승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새로운 물질로 알려져 있는 비타민C가 아니라 앞타민C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반 원장님은 어떻게 또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이렇게 알리기 시작하셨나요? 저야 뭐 이황재 교수님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교수님께서 뭔가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한테 비장의 무기가 있다. 뭐 너무 놀라운 물질인데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한동안은 소개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식약청에서 말하자면은 식품 첨가물로 허가가 나면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도 이제 이거를 가지고 비타민C 응용을 해서 저희 환자들 피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써보고 놀라운 효과를 저도 확인해 본 거죠.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셨군요.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앞타민C 생소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네, 오늘 우리 강 교수님의 아주 역할이 중요한데요. 그렇습니까? 바로 네. 바로 뭐냐면 네. 오늘 그래서 교수님께서 네. 이 앞타민C가 도대체 무엇인지 네. 일반인들이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을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타민 C는 네. 그 앞타머라고 하는 거와 그다음에 네. 비타민 C가 합쳐진 신조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비타민 C는 다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앞타머가 뭔지는 좀 생소하실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앞타머라고 하는 거는 DNA나 RNA 조각입니다. 그래서 그 앞타머를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앞타머를 합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비타민 C하고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비타민 C하고 결합시킨 형태가 바로 앞타민 C이기 때문에 비타민 C가 가지고 있는 뭐 항산화 효과나 항염 효과나 그다음에 항암 효과나 면역 증강 효과를 더 극대화시킨 형태의 물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비타민C의 가장 아쉬운 점이 반감기가 짧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황재 박사님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6시간마다 먹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앞타민C는 좀 그 어려움을 깨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또 오랫동안 시킬 수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자료가 있나요? 네. 제가 처음에 앞타민 C를 받았을 때 네. 제일 먼저 해본 게 뭐냐 하면 네. 잘 아시다시피 사람과 영장류 그리고 기니픽, 박쥐까지도 비타민 C를 못 만들어냅니다. 생체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비타민 C를 못 만드는 생쥐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비타민 C를 생쥐는 하루에도 많게는 6g까지 만들거든요. 엄청 그러니까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바다에 1톤짜리 소금을 싣고 가는 배가 침몰했다고 하더라도 바다의 염분은 변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생체에다가 외부에서 비타민C를 넣어줬다? 그럼 비타민C의 효능을 보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하고 동일하게 비타민C를 못 만드는 쥐를 만들었고 그 쥐에다가 비타민C를 이제 3주, 5주간 투여를 했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장기를 적출을 해서 네. 장기 속의 비타민C 양을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생체 내에서 그 혈중에 있는 비타민C 농도 대비 가장 많이 저장이 되고 있는 장기가 두 군데인데요. 네. 한 군데는 뇌고요. 네. 또 한 군데는 그 부신이라고 하는 그쵸. 콩팥 위에 있는 그 기관입니다. 그리고 간이나 폐나 심장에도 약 혈중 농도의 10배 정도의 비타민C가 저장이 됩니다. 10배요. 그래서 그 5개 장기를 꺼내서 측정을 해봤어요, 양을. 네네. 그랬더니 비타민 C만 투여한 경우에 비해서 네.
저희가 보통 실험할 때는 6마리에서 8마리 정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군 내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평균치로 따져보면 앞타민 C를 준 그룹에서는 평균 약 한 1.5배가 더 높았고요. 경우에 네. 따라서는 뭐 3배까지 높았던 어.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보다는 앞타민 C를 투여하는 것이 우리 생체의 장기 내에 축적이 될 때 좀 더 많은 양이 축적이 되면서 비타민 C로서의 효능을 좀 더 강화시켜서 여러 가지 부가적인 효과까지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비타민 C가 더 잘 축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네요. 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건강 면에서는 어떤 면이 더 좋아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실험을 했던 게 어쨌든 저는 뭐 기초의학을 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하는 연구들이 이제 임상에서도 널리 활용이 되면 그렇죠. 가장 큰 보람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질병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좀 해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가장 먼저 했던 거는 이제 질병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면역 기능을 증가시키는가. 예. 그래서 그 앞타민 C를 투여한 생쥐에서의 네. 비장을 꺼내서 거기서 이제 NK셀의 활성도, 자연살해상세포의 활성도를 보니까 네. 자연살해상세포의 활성도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측정할 수 있는데 세포 수준에서는 자연살해상 세포 표면에 활성 수용체라고 하는 게 증가되는지를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 네네. 그랬더니 그게 한 2배에서 3배 정도가 오. 비타민 C 대비 앞타민 C에서 훨씬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연살해상 세포가 암세포나 바이러스 감염 세포를 죽일 때에는 네.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내거든요. 그렇죠. 그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의 생성도 뭐 많게는 10배, 음. 종류에 따라 물론 다르지만 그 정도까지 증가되는 걸 먼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아까 제가 뇌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글로너카운 마우스를 교배를 시킨 다음에 새끼를 가진 엄마에게서 비타민 C를 임신 기간 동안에 끊었어요. 끊고 난 다음에 태어난 새끼들의 변화를 봤습니다. 근데 보통 쥐들은 6에서 8마리의 새끼를 낳거든요. 근데 많이 낳아야 3마리를 낳습니다. 네. 그리고 그 3마리도 낳아서 얘들이 움직이질 않아 가지고 저희가 부검을 해보면 뇌의 혈관들이 다 터진 상태로 아이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비타민 C가 결국은 혈관의 어떤 그 내구성 이런 걸 이제 유지시켜 주는데 네. 그게 안 되니까 뇌에 있는 혈관들이 다 터진 상태로 태어나면서 그리고 또는 이제 전 또 해부학을 하니까 뇌를 단면을 봤더니 소뇌의 발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뇌는 운동 기능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움직이지 못하고 했던 이유도 물론 뭐 뇌에 큰 병변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이 운동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더라라고 하는 거 이제 한 가지가 또 있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기 중에 그 심장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심장에 어떤 변화를 주는가를 보기 위해서 쥐에다가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근데 네. 쥐에 스트레스 주는 방법은 네. 되게 원시적입니다. 어떤 원시적이냐면 쥐는 좁은 공간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요런 튜브에다가 쥐를 억지로 구겨 넣고요. 네. 그 다음에 쥐는 또 물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차가운 온도를 싫어해요. 그래서 10도에서 15도 되는 물에다가 그걸 쥐를 1시간 동안 담가 놓으니까 네. 얘가 3주째부터 비타민C가 안 들어간 애들이 죽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근데 앞타민C를 준 애들은 안 죽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쥐들을 꺼내서 심장을 꺼내서 심장의 단면을 봤거든요. 네네. 근데 잘 아시겠지만 그 심장은 심방이 2개, 심실이 2개잖아요. 네. 근데 좌심실 벽이 되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피를 꽉 짜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좌심실에 피가 들어가야 되는 공간도 거의 한 20% 정도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피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그러면서 결국은 부신해서 심장 박동을 촉진시켜주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의 레벨도 떨어지고.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양주 교수님하고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돌연사하는 심장 돌연사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데 논문을 냈죠. 네, 그 뇌와 관련된 것까지도.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단 NK 자연살해상 세포의 활성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뇌에서의 활성, 그 다음에 뇌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뭐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 그 다음에 심장에서의 순환기 관련된 심혈관 계통의 이상 이런 것들이
결핍이 되면 오지만 앞타민 C는 그걸 극복시켜 줄 수 있다. 이것도 비타민 C가 아니라 앞타민 C로 하신 연구인가요? 그렇죠. 아, 그러셨군요. 결론적으로 이제 결국은 NK 세포 활성화 네. 굉장히 지금 강조되셨는데 그럼 항암 치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당연히 항암 치료에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NK 세포의 항암 치료와 관련해서 과연 앞타민 C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이제 당연히 연구를 했고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항암 치료와 관련해서 앞타민 C가 직접적인 효과가 있고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데요. 직접적인 효과는 뭐냐면 암세포는 성장하기 위해서 녹슨 철, 산화철, 삼가의 철을 씁니다. 네.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암세포 표면에는 그걸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는데 네. 앞타민 C가 수용체의 발현을 감소시켜요. 어. 그러니까 삼가의 산화된 철을 못 받아들이니까 암세포가 증식을 못하죠. 그렇네요. 예.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틈을 타서 NK세포가 활성화가 되면 증식이 안 되게끔 꽉 잡아놨으니까 네. NK세포나 그 다음에 세포 독성 T세포를 활성화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증식이 안 되고 있는 암세포를 공격을 하는 거죠. 또 이제 피부 관련해서도 좀 앞타민 C가 논문이 아토피 관련한 논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그거 어떻게 효과가 좀 괜찮았나요? 당연히 괜찮았죠. 이게 네. 왜냐하면 네. 제가 앞타민 C 가지고 했었던 연구 중에 제일 첫 연구가 저 피부 관련된 연구였는데요. 네. 사실은 연구자로서 피부 관련된 연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네. 눈으로 바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증상이 그래서, 바로 예. 보이니까. 그래서 그 글로너카운 마우스에 등에 털을 밀고 거기에다 진먼지 진드기 추출물을 네. 발라주면 그러니까 패치 형태로 붙이는 거죠. 그러면 한 3주 정도 지나면 아토피하고 비슷하게 홍반도 생기고 막 생겨요. 피부염이 예. 생기겠죠. 피부염이 생깁니다. 네. 네. 그럼 이제 거기에다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 중에 이제 프리드니 카베이트라고 하는 스테로이드가 네. 있거든요. 네, 네. 스테로이드를 발라주고 그다음에 앞타민 C 연고 형태를 발라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스테로이드 못지않게 병변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가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역시 그것도 이제 조직학적으로 해서 표피의 두께를 재봤더니 거의 뭐 정상과 동일하게 돌아갔고, 그리고 아토피의 동반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가려움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려움증과 관련된 걸 유발시키는 물질이 있는데 네. 그 물질의 생성도 효과적으로 억제를 했습니다. 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피부에도 효과적이겠구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문제는 이제 사람의 피부는 쥐의 피부하고 달라서 케라틴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흡수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써서 뭐 전기 용동으로 해서 모공을 열어서 넣어준다든지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뭐 원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마이크로 니들 같은 데에다가 얹어가지고 해서 패치 형태로 하면 효과가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런 또 실험도 하셨고. 네. 네. 우리 원장님, 단재선 원장님도 많이 활용하고 계시지 않나요? 네. 지금? 네. 저는 뭐 이제 환자들한테 네. 바르게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말 먹게도 그대로 하고. 복용도 하고 어. 시키는데 일단은 피부는 확실히 피부 색깔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안색이 좋아지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았다.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약간 뭐라 그럴까 피부가 자주 이렇게 좀 붉어지고 그다음에 좀 가려움증이 심한 예민한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환자들이 분명히 도움을 지금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또 계속 활용하고 네, 계시군요. 제가 동물 실험에서 네. 했던 거를 우리 원장님께서 네. 임상에서 직접 확인을 하신. 네, 활용하고 계시고. 네. 네. 네, 좋습니다. 저도 이제 앞타민 C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을 것 같다는 물질이라는 것이 이제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항암이라든가 항염, 항노화 등에 있어서도 앞으로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한 물질이라는 걸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앞타민 C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또 궁금한 점 또 찾아뵙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